자, 오늘 9월 25일입니다.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발언을 좀 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파월 의장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핵심 요지 발언은 최근 연설에서 지금 자산 가격이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얼리 밸류드, 그죠? 두려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걸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죠, 그렇죠? 근데 굳이 주식시장을 얘기할 이유는 있겠냐?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 얘기하는 부분이 원래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은 시장은 자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시켜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 자체가 일단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사실 그 시장이 많이 올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좀 웃긴 얘기이긴 한데, 그런 뉘앙스로 시장이 좀 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를 더 인하할지 언제 인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일단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정책이 데이터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 뭐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보이고는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시한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고 아니면 차라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데이터는 뭘 보냐 하면 CPI라든지 PCE 지수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을 한다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되고, 만약에 고용 부분의 데이터로 집중을 한다면은 고용은 좀 많이 불안하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양대 지금 지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고용이라든지 경기는 또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얘기 자체도 저는 이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인플레이션 PC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고용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보면 중심을 못 잡겠다. 근데 앞서서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 걸 보니까 금리를 강하게 인하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또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는 얘기가,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현재 상황이 고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그 수준은 아니다. 자산 거품 우려는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햇볕이 잘 들면서 교통이 좋으면서 값이 굉장히 싼 아파트를 사자.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그렇죠? 핵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여전히 추세는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부분도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조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느냐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22,300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2,3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가 없고, 만약에 깨진다면 시장은 22,050포인트 언저리까지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 부분은 굉장히 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정인데, 조정 부분이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 조정이 조금 더 큽니다. 코스닥 시장 대표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파도라든지 현대모백스, G2G 바이오,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군들 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약세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우리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얘기를 했는 만큼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 부분에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BL 바이오부터 보면 요거는 단순히 밀린다라는데 여러분들 겁을 먹기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밀리면은 이게 눌림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지면 요게 눌림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지면 지금은 눌림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LMB 바이오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ABL 바이오의 경우에 여기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일단은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 거래 이틀 동안에 거래가 그래도 조금 줄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직은 무너진 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은 조정인데, 리가캠 바이오는 패턴이 살짝 흐트러지나요? 요거네요. 내일 반등을 하면은 크게 무리는 일단 없을 걸로 보이고, 반등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밀려다 갈 수 있어요. 126,000원짜리까지도 밀렸다 갈 수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반등을 하다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C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고점이 좀 낮아진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고, 대부분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BH는 오늘 한 4.9% 정도 밀리고는 있지만 가격 기준으로 58,000원 넘어서면 그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일단은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버린 AI부터 시작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로봇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네이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안에 이제 속해 있는 테마라든지 하는 부분은 성장주로 속해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치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가치주로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가치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이 종목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영업이익을 일단은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을 보면 사실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위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2021년도에 주가가 46만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46만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매출액보다 현재 매출액이 훨씬 크고요. 그때 영업이익보다 지금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카카오와 같이, 카카오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장 안에서 특별한 성장 부분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으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 소버린 AI부터 시작을 해서 AI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네이버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자체는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 40만원 언저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접근을 하면 100% 수익은 아닙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역시 2차전지 안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은 좀 그렇고,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한 148,000원 정도 돌파가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죠. 시장 안에서 미국의 ESS 시장, 사실 ESS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챗GPT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소버린 AI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우리 AI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려면 원자력 발전소 1개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그 전기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전소를 짓기도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소위 이제 날아가는 에너지, 소위 말해 이제 밤에 여러분들이 전기를 잘 안 쓰는데 발전소는 돌려야 되니까, 만약에 LNG 복합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안 쓰는 전기를 저장을 해놨다가 낮에 사람들이 쓸 때 발전 부분 송전을 해주면 발전소가 한 개 더 있는 역할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계속 ESS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된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중국산 저가가 또 여기에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예전에는 단순히 전기차 모멘텀만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ESS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쪽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글쎄요, 여기 한 60만원까지만 올라줘도
정도, 더블 정도가 되죠. 충분히 가능성은 지금은 약간 좀 싹을 틔우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타이밍 나오면 일정 부분은 한번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쪽은 그쪽보다는 이쪽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솔루션도 추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가다가 추세를 좀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 삼성 SDI도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빨리 올라섰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윗꼬리 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역시 2차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BM 올라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124,7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공략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종목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이 강세 보일 때 오르는 종목,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오르는 종목은 사실 조금 구분이 되긴 해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세 보일 때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강의 있습니다. 그쵸? 요번에 진짜 이 강의 커리큘럼으로는 제가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은 타이밍이긴 한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보티즈라는 종목 같은 로보티즈 이런 종목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느냐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하면서 이런 종목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종목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면서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느냐는 굉장히 다르겠죠. 승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될 수 있으면 정신없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빠진 종목을 아무리 타이밍을 사고 팔고 사고 수익 났겠다 그쵸? 못 팔면 난리 나고 사고 팔고 하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타이밍을 잡느냐 내려가는 종목의 타이밍을 잡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2-3490-4641로 수강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